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회복세는 뚜렷합니다. 물론 오늘 녹화를 하고 있는 금요일 시장은 다소 부진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경우에는 1% 넘는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그리고 2주 동안의 코스피가 보여줬던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좋은 분위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모두들 좀 우려하고 있었던 부분, 물론 이제 전망에 따라서 기대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던 부분이지만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 국한되는 경우들, 그것도 일단 봉만 놓고 보면서 판단하는데, 개별 종목들에 있어서는 차트 분석이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지만, 실제로 지수, 전체적으로 시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큰 흐름에서의 차트 분석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많죠. 흔히 얘기하는 차트쟁이들은 기본적으로 이탈했을 때, 큰 지지를 이탈을 했을 때 상당히 두려운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시장이 반등을 할 때, 이번에 저점 이후에 반등을 할 때도 이 분위기에서 차트쟁이들은 공포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펀더멘털이라든지 이 하락을 만든 주변 여건들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단지 길게 떨어진 장대 음봉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장대 음봉을 만든 것도 사실상 심리죠. 지지가 이탈하다 보니까는 매도 공격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위험관리성, 그런 부분에 동요가 돼서 또 다른 매도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후에 나오는 반등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도 사실상 기술적 반등 외에는 의미를 두지 않고, 이 정도 반등을 해서 왔을 때는 내려오는 추세에 저항을 걱정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내려오는 추세에 저항을 걱정하게 된다면은 최근에 그려지고 있었던 하락 추세의 연장, 그래서 시장은 2800 밑으로 떨어질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는 건 차트쟁인데, 문제는 종목은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지만 시장 지수에서는 통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코스피는 그 추세의 저항을 뚫고 올라갔고, 지금은 좀 안정적인 위치까지 온 상태입니다. 안정적인 위치까지 온 상태여서 다음 주 FOMC에 대한 전망이 그닥 좋지는 않기 때문에 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그런 공포들이 사라지고 난 후에는 또 가파른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높을 것이다. 연말 효과도 물론 있지만 어찌되었거나 작년보다 올해 배당 매력도는 높습니다. 이런 배당 수요가 붙을 가능성도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 뭔가의 수급이 유입될 수도 있다. 가능성이 높다. 지금 국내 주식 시장에서 사실상 외국인이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가장 민감한 건 개인 투자자인 것 같아요. 외국인이 물론 계속 사주면 좋겠지만은 실제로 이건 뭐 환율 동향에도 많이 영향을 받는 거고, 그리고 기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관이 많이 사면은 외국인은 팔겠죠. 반대로 기관이 또 많이 팔면은 외국인은 살 수가 있죠. 개인도 원래 그게 시장의 구조. 누군가가 사면 누군가는 팔죠. 환율 보고 계시는데 환율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어떠신가요? 환율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추세적으로 좀 하강 구도로 진입을 하는 것 같죠. 환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 역시도 상대국과 일국의 경제의 이슈들, 그 화폐 가치의 이슈들,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나라에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지, 어느 나라의 유동자금이 더 좋은지, 어느 국가의 성장성이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전체적인 환율 흐름을 만들죠. 추세적으로 어찌되었거나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외국인 수급은 국내 주식 시장에 계속 좀 좋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측면에서도 저는 지금 위치는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시가총액이 높은 좀 시장에서 우량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쪽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지금 시장의 위치에서는요. 왜냐하면 일단 뭐 뉴욕 증시 분위기도 그렇긴 한데 어떤 시장에서는 성장성에 더 비중을 둡니다. 그러면 펀더멘탈보다는 성장성에 관심을 두고서 계속 자금이 몰리죠. 투기적 시장인 거죠. 어떤 시장에서는 성장성에 대해서는 거품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들 종목들은 주가가 많이 깨지겠죠. 반대로 저평가 종목들에 대해서 좀 당장 뭐 내년에 깨지더라도 10년 들고 있지? 라는 생각에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면 역시 그런 종목에 투기적인 흐름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유동성이 계속 팽창하는 그 시장이 끝났다면 뜬구름 잡는 식의 성장주들은 이제 완전 털릴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위험 관리를 해야죠. 뭔가 건덕지가 있는 성장이 실적으로 뒷받침되는 종목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10년을 바라보고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수요, 이를테면 삼성전자 이런 류의 종목들의 수요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회사, 여기에는 투기적인 수급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특히 코스피 지수는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영향을 받으니까 지수는 얼마든지 치고 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제 종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종목을 바라볼 때 좀 힘든 위치입니다. 사실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장형 종목들은 이제 내리막길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제가 얘기 드렸던
저평가 종목이에요. 저평가 종목들. PER이 낮게 형성되고. 그런 종목들은 좀 부담스러운 건 있죠. 추세적으로 좋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벌써 삼성전자처럼 추세가 바닥권에서 들어 올려져서 분위기 반전이 벌써 이루어지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기가 이거 지금 꼭 사야 되나? 할 만한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사실 종목이 잘 안 보이는 위치입니다. 이때가 바로 좋은 주식을 쓸어 담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거를 투자자들만 모릅니다. 아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결국에.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올 한 해는 지수든 뭐든 이슈든 테마든 결국엔 종목 하나하나예요. 결국에는 종목 하나하나가 중요할 뿐이지 지수가 올라가도 그 지수를 올린 종목에 대해서 비중이 없는 투자자들은 소외될 거고 수익 하나도 안 날 거고 지수만 빵빵 올라갈 거고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분명히 큰 수익이 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수는 아무 의미가 없고 결국에는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사들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은 지금 2021년 증시는요.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갈 거냐. 그래요. 저는 제 생각은 성장성이 너무 많이 반영된 종목들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계속해서 뭐 반등하면은 매물이 나올 거고 계속해서 줄여갈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뭐 많이 떨어지는 거는 금세 반토막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류의 종목들은 좀 제외를 하되 예외로 들 게 하나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만 예외로 들 거는 제가 10월 달부터 강조했던 엔터테인먼트 오락 게임, 엔터테인먼트 게임 그리고 컨텐츠 제작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오락. 제가 오락이라고 붙여서 특집으로 했었는데 그런 오락 종목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계속 좀 성장형 종목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게임주 중에서는 펄어비스, NFT 얘기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성장성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했던 게 NFT 관련주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NFT 쪽은 김이 셀 거고 그냥 순수 게임으로 좀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NFT는 결과적으로는 그냥 발전한 형태의 게임머니 정도가 아닐지. 그래서 뭐 그닥 성장성은 없는 것 같고요. NFT는요. 제 생각에 성장성이 있는 거는 그냥 게임을 놓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게임주에서. 뭐 이런 차원에서 펄어비스 정도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반복되는 종목들이고 하긴 하지만 하이브라든지 하이브 뭐 이슈도 있고 했었는데 BTS 기획사죠. 나는 당장은 좀 무너졌죠. 주가가 고점에서 단기간에 너무 올랐던 것도 있고 저는 이 추세 흐름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빠지는 게 있어야지 싸게 살 기회도 있고 계속해서 하이브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제작사 관련주들은 한번 쭉 보시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M&A 열풍이 불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 제작사들이요. 그런 종목들, 그런 부분들 잘 유념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평가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봐야 되는데, 롯데정밀화학 이런 종목들, 롯데정밀화학에 이제 좀 보시면 올해 기준 PER은 뭐 4.9배 이렇게 나옵니다. 매출액 성장성을 보시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주가가 안 오른 건 아닌데, 이거는 뭐 기본적인 물가 수준으로 좀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들 종목들의 투기적으로 또 돈이 몰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그러면은 투기적으로 이게 해서 막 PER 15배까지 올라버리면 그때는 저평가 종목이 아니고 이것도 위험한 종목이 되겠지만, 지금까지 현재 위치는 안정적인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유의 종목들의 수급이 좀 붙을 가능성이 있어서 저평가 종목들 보시라는 거고, 금융주 또 연말부터는 금융주들은 준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 KB금융도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죠. 한국 시장에서 어찌되었거나 지속 성장을 합니다. PR이 5배인데 좀 왜 이렇게 국내 주식 시장은 낮게 평가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은데 계기가 생기겠죠. 뭐 돌파하고 나갈 계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KB금융주 중 안 오른 건 아니죠. 올해 뭐 KB금융도 올해 안 오른 건 아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치고 올라가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한번 치고 올라간다면 또 69,000원이 보이잖아요. 네, 안정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저평가에 대한 이슈들이 시장에 부각이 되면 이러한 유의 종목들이 간다. 그래서 지금은 이들 유의 종목들을 준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투자 전략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연말 잘 마무리 준비도 하시고 내년 준비도 해야 되죠. 그래서 내년에 어떤 종목들이 유망한지도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또 2022년 특집 투자 전략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열심히 시청 부탁드리고요. 네. 아주 감사드리는 거는 싫어요가 없습니다. 요즘 제 유튜브 싫어요를 안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좋아요 눌러주시는 우리 여러분들, 회원 여러분들 정말 복 받으실 겁니다. 올해도 복 받으실 거고 내년에도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좋아요 눌러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특히 좋은 댓글 힘내라고 남겨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